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네, 이번 주 9주차입니다. 드디어 이제 9주차 3차 시가 이제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에서는 9-1강에 해당이 되네요. 예, 이번 9강, 9-1, 2, 3강. 9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8주차 그 8강까지는 또 이제 유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W형 에멀전이라든가 OW형 에멀전이라든가 뭐 등등에 대한 것들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자 그렇다면 화장품을 제조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특히 품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화장품의 제조와 또 품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CGM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텐데요. 먼저 화장품의 품질 보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또는 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인 경우에 GMP, 그래서 CGMP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는 세계 표준으로는 ISO에서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정하고 있는데 화장품과 관련된 제조라든가 품질 관리는 ISO에서 번호를 22716이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볼 테고요. 또 품질 보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제조물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PL 대책법 그리고 또 품질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다룰 거고요. 또 이제 이어서는 민법과 또 PL법 즉 품질 보증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테고요. PL 대응 방법 및 고려 사항들 그리고 화장품에서의 공정 관리, 원료나 제조 또는 충전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공정 관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CGMP 인증 적합업소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이제 앞단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하게 될 거죠. 화장품의 품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보증, 또 책임에 대한 이야기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CGMP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이제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품질 보증,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 또 어떤 감성적인 부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증 항목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요. 기술적인 부분의 안전성은 주로 이제 2차 보증 항목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극성이라든가 또 독성이라든가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그리고 물리적 오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오염 문제, 그리고 이제 위험성과 관련된 부분을 화장품의 안전성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특히 이제 화장품의 안전성 부분에서 이제 알러지라든가 트러블과 관련되어 있는 자극성 부분들 이런 것들은 화장품을 기획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갖다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이제 독성과 관련된 부분들 화장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독성
마찬가지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오염이나 생물학적 오염 이런 부분은 기획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특히 물리적 오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물리적 오염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순물들 뭐 머리카락이 들어간다라든가 또는 벌레가 들어간다라든가 제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리적 오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히 생산 과정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물리적 오염과 관련해서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CGMP에서도 어떤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어떠한 정도의 청정도를 갖다 가지고 그리고 설비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위험성 부분에서는 역시 이제 그 기획 개발 단계 그리고 이제 생산 단계까지 두루두루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요소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위험성은 이 판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판매하는 과정은 이제 유통하고 이제 연관이 될 텐데 생산 이후에 이거는 이제 유통 과정에서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해져 있는 그런 그 환경 그런 조건에서 이제 잘 그 보관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성들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안전성들을 갖다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분들, 화장품의 예를 들어서 유수상의 분리라든가, 그렇죠? 또는 어떤 이제 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성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기획 개발 그리고 이제 생산 과정에서 전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의 제품과 관련된 어떤 이제 표시라든가 효능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문서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시 부분에 있어서는 효능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은 기획 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단계 또 이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판매 단계에서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고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카탈로그나 광고와 같은 화장품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에는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 기획 개발 단계 그리고 이제 판매하는 단계, 유통 판매하는 단계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마 그 시험에도 나왔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성 부분에서는 그렇죠? 예. 사용성 부분에서는 이제 미용성들 또 사용감 이런 요소들은 기획 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증과 관련된 그런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장품의 품질 보증 그리고 이제 책임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었었던 그런 이제 표를 갖다 하나씩 조금 상세하게 이제 살펴본다면은 먼저 화장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이 부분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극성을 갖다 이제 다뤘었잖아요. 제품이나 원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자극성 문제들, 피부 자극이라든가 또는 염증 유발, 또 피부 트러블, 또는 1차 자극성, 뭐 알러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화장품이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아들 또는 영아들, 어린이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어린이 혹은 유아가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할 때는 반드시 용기 측면에서 쉽게 열 수 없도록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또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들의 섭취 영향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경구 독성이라든가 또 이러한 요소를 갖다 개발, 기획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오염 부분인데, 오염 부분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크게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그리고 물리적 오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화학적 오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세분을 해본다면은 원료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용기라든가 재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내용물로 용출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서 불순물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이 화학적 오염 중에서는 우리 화장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특히 법으로 정한 수은이라든가 카드뮴, 비소 또는 납, 이런 것 같은 이제 중금속이라든가 타르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출돼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이고요. 생물학적 오염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미생물들, 일반 미생물이라든가 특정 세균들,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오염들, 특히 우리 그 신체 중에서 이제 피부와 가까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눈 같은 경우가 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눈과 관련된 제품들에 이렇게 엄격하게 미생물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물리적 오염 측면에서는 불충분한 세정이라든가 혹은 제조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물질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뭐 먼지라든가 또는 어떤 뭐 유리 조각이라든가, 그렇죠?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 과정에서 이제 혼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화장품 안전성 측면에서의 위험성은 내용물에 의한 어떤 이제 부식 또는 이제 화재, 그렇죠? 이제 발화 가능성, 이런 요소들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정성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늘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은 유상과 수상의 분리라든가 이러한 이제 유수상의 분리와 같은 제품의 분리,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어떤 안전성 여부들, 뭐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유수상 분리뿐만이 아니라 뭐 점도가 이렇게 변한다라든가 또는 점점 딱딱해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정성이 떨어지는다는 얘기죠. 빛이나 열에 의한 화학적 변화라든가 또 장기간 보존에 따른 변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일 테고요. 그리고 표시 부분에서는 화장품의 어떤 이제 효능이라든가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표시할 때 명칭, 내용량, 성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카탈로그 광고를 통한 제품 홍보 부분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미용성, 사용성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감성적인 요소로서의 미용성은 제품의 지속성, 화장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그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를테면 화장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이제 색조 화장품을 갖다 우리가 썼을 때 그 색조 화장품의 컬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또 자외선 차단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용성과 연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색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프라든가 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또는 아니면 이제 퍼프나 붓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접 펌프 형태로 돼 있어서 그래서 덜어서 쓰고 오염을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사용성 측면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화장품의 제조라든가 품질 관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CGMP 인증, 이런 형태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법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좀 이제 살펴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CGMP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원래는 의약품 분야에서 도입된 것이 꽤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이제 화장품에 도입이 된 것은 식약청, 이제 지금은 이제 식약처가 되어 있지만은요. 요게 이제 2000년대에
2000년대 화장품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2000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이제 또 이 화장품법과 더불어서 이제 우수 화장품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그 화장품법 안에 그렇게 이제 그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ISO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2007년 11월 15일에 이제 요 화장품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번호가 ISO 22716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Cosmetic GMP Guideline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라고 하는 것이 good, 우수한, 뛰어난, 좋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manufacturing, 제조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practice는 뭐냐면 이제 설비,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갖다가 우리가 GMP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제 표준인 ISO에서 22716으로 이제 2007년 11월에 이제 제정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바로 이 ISO에서 제정이 된 것을 갖다 계기로 해서 2009년 아까 여기 그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에 2009년 8월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화장품 법에 이제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2009년 10월 9일에 이 ISO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KSM ISO 22716이라고 하는 화장품 GMP, 즉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4일에는 여기에 맞게 전부 개정을 해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사실은 2013년, 2014년 이 무렵에 이 CGMP를 의무화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불발이 됐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세한 그런 이제 화장품 제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제조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런데다가 이 CGMP를 갖다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갖추는데 굉장히 엄격한 그런 기준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예를 갖다가 이제 그 생산 업체들이 산업계에서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의 화장품과 관련된 ISO, 즉 국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자국 내 GMP, 요 적용 현황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EU 같은 경우는 EU Cosmetics Regul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법률 기준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표준화된 것이 GMP, ISO 22716을 갖다 준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화장품 GMP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GMP 운영을 권장을 하고는 있어요. 의무사항은 없지만 권장하고 있고, 미국 화장품협회에서도 마찬가지 국제표준인 ISO 22716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갖다 이제 발행을 하고, 그리고 화장품 업계로 하여금 품질 관리 또는 제조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갖다 이제 하고 있죠. 권장을 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화장품 GMP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GMP를 갖다 꼭 해라라고 하는 건 없고요. 마찬가지 미국처럼 ISO 22716의 제정에 따라서 일본 화장품 공업협회에서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자율적으로 자주 기준을 갖다가 ISO 22716에 준하는 걸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부에서 화장품 GMP를 갖다 준수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 ISO 22716을 GMP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 준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또 아세안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포함해서 아세안의 경우에는 아세안 코스메틱 디렉티브라고 하는 여기에서 아세안 GMP
또는 ISO 27716 과 같은 요것에 준하는 GMP 지침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 여기 이제 따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따르는 경우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GMP 인증 적합업소라고 하는 이런 인증을 갖다가 이제 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GMP 인증 업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 생산 현황이 2021년 2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제조업소는 요거는 이제 생산실적 보고업체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소가 2097개가 2018년 말까지. 그리고 생산실적 보고업체는 6,487개 업소. 그리고 그 중에 CGMP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21년 2월 1일까지 전부 201개소였는데 201개소였었는데 그 중에 35개 업체가 취소 또는 폐업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 166개 업체가 CGMP 인증을 받아서 생산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GMP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제조업소, 생산업소 수는 이제 자료를 갖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품목수 같은 경우는 아이템 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와 관련된 CGMP 이거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해보게 되면은요. CGMP는 맨 앞에 C는 코스메틱 화장품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은, 즉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요건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CGMP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법 제5조 여기에 제조 판매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된 이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제2항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조업자의 준수사 그리고 그 제2항에 따라서 식약처장은 우수 화장품 제조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CGMP의 3대 요소는 뭐냐면은 왜 이 CGMP를 갖다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거냐면요. 첫 번째가 인위적인 과오를 갖다가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미생물 오염 그리고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갖다 방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마련이 됐고요. 세 번째가 고도의 품질 관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확립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CGMP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됐고요. 요 CGMP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서, 서류를 갖다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갖다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본론에서 주로 이제 총론과 관련된 내용, 인적 자원 그리고 제조, 품질 관리 또 이게 이제 품질이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와 관련된 이제 판정 그리고 감독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요 본론에 다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자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질의응답집으로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CGMP 조직은 요거는 이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제조소별로는 독립된 화장품의 제조부서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품질 보증부서가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있으면 생산 부분, 즉 제조소 부분이죠. 그 다음에 품질 부분, 독립적으로 돼 있어라. 요거를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겸직은 금지예요. 그리고 생산 부분에서 생산관리, 보관관리. 그리고 품질관리, 품질 부분에서는 품질보증, 품질관리. 이렇게 따로따로 두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는 생산팀, 생산지원팀, 위생관리, 보관관리는 원료보관, 포장재보관, 등등. 이런 것도 이제 사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는 이화학실험, 생물학적 시험.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맨 밑에 단, 여기는 겸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 하는데 생산팀하고 생산지원팀하고 겸직을 한다라든가 또는 생산지원팀하고 위생관리팀하고 겸직을 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생산 부분, 품질관리 부분은 완전히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총괄 책임자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화장품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 CGMP 인증을 갖다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리고 CGMP의 시설 또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장품 생산 시설이란 화장품을 생산하는 설비 그리고 기기가 들어있는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실 그 안에 이제 구분해서 작업실이 있어야 되고 건물 내에 통로라든가 또 옷 갈아입는 갱이실이라고 그러죠. 옷 갈아입는 거, 손을 씻는 시설 등을 포함을 해서 원료, 또 포장재, 완제품, 설비, 기기를 갖다가 외부나 또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보관소, 작업소 또는 작업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물을 만드는 1차 공정 작업소, 그 다음에 충전을 하는 2차 공정 작업소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도록 구획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품질관리실은 품질검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과 별도로 따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GMP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제조소의 평면도 자체도 시설의 설계라든가 물동선 또 사람의 동선, 물품의 동선, 사람의 동선 이런 것들도 흐름을 고려해서 청소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고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 보관, 그 다음에 원료나 자재 이제 보관 이런 것들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교차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제품의 동선이라든가 사람의 동선도 구분이 되어 있도록 각각 이렇게 예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모양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거의 이거에 준해서 즉 사람과 제품의 어떤 동선들이 겹치지 않도록 따로따로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각 시설들에 대해서는 청정도를 갖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정도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눠져 있고 1급의 경우에는 엄격한 청정도 관리를 하는 클린벤치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압력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고 구조 조건이라든가 관리 기준 또는 작업 복장은 무엇을 갖다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2급 청정도의 경우에는 주로 화장품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 그래서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그런 곳은 다 이제 2급의 청정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거기 시설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어요. 3급의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이 다 끝나서 이제 제품을 보관한다라든가 또 이런 것들. 이제 포장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겉에 단상자라고 하는 상자만을 이렇게 넣는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급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4급의 경우는 일반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환기 정도만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즉 포장재 보관, 완제품 보관, 관리품이라든가 원료 보관 이런 또 갱이실이라든가 일반 시험실 이런 것들이 이제 4급 청정도를 갖다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각 청정도에 맞는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시설에 헤파 필터를 쓸 것인지 포지표류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또 이러한 이제 필터들의 종류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도 마찬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정제수, 정제수는 어떠한 정도의 품질을 갖다 가진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제수를 갖다가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정제수로서 또 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시로 딱 저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예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또 화장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CGMP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문서 작업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고요. 전부 문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각 제조소마다 필요한 것이 이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마다는 또 이제 뭐가 다 있어야 되냐면은 제품 표준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4대 기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제조관리기준서와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에 대해서 각각 어떤 항목들을 갖다가 문서로 표현을 하고 다루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GMP 기록류와 관련된 것들의 경우에는 제품 제조에 관한 기록은 어떠한 것들을 갖다 기록을 해야 되는지, 또 보관에 관한 기록, 또 위생에 관한 기록, 시험 감사에 관한 기록, 소비자 불만 처리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부분들, 항목들,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CGM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제 표준 기구에서는 ISO에서는 22716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CGMP가 ISO 22716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밀하게 되어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용어 정의,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 교육 훈련, 직원의 위생이라든가 작업소의 위생이라든가 건물 시설, 여기는 이제 건물만 여기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ISO 22716에는 우리는 건물과 시설도 마찬가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입고 관리, 출고 관리, 보관 관리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원료와 포장재에 대한 것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CGMP 부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걸로 전부 문서 작업을 갖다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ISO 22716에는. 그리고 측량과 관련된, 즉 질량을 갖다 이제 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같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처리 제품의 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고요. 문서 관리. 근데 이제 우리가 CGMP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조 및 품질 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폐기물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ISO에서는 폐기물, 즉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병기가 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CGMP와 관련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강, 3강 이런 쪽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